이사벨, 너 요즘 왜 그러는 거야?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여기 프랑스 여대생의 친구가 걱정에 찬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대생은 한국을 여행하고 온 친구를 다그치며 속상해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 때문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마르세유에 살고 있는 줄리엣이라고 합니다. 파리만큼은 아니지만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온화한 기후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죠. 저의 단짝 이사벨이 한국을 다녀온 이후 너무 이상해져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사벨과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둘도 없는 단짝 친구랍니다. 대학교도 같은 곳으로 다니게 되어 늘 붙어 다니고 과제를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도 항상 함께하는 가족 같은 사이랍니다. 이렇게 늘 함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사벨이 한국으로 수개월간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벨은 무용학과인데요. 평소에 한국의 음악을 매우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거든요.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한국어도 제법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사벨은 대학을 가기 전부터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늘 말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사벨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둘이서 파티를 하며 매일 연락하기로 약속을 했죠. 하지만 우리는 시차의 문제도 있고 서로의 생활이 바쁘다 보니 생각만큼 연락을 자주 할 수는 없었어요. 주말에는 꼭 통화를 하였는데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을 하며 저보고도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벨의 설득에도 시큰둥한 반응이었죠. 저는 프랑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고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사벨이 한국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아도 별 생각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죠. 몇 개월 후 이사벨이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는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사벨은 성격이 정말 외향적이고 활달한 친구거든요. 특히나 여행을 좋아하고 늘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한국에서도 잘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프랑스로 돌아온 후 이상해진 이사벨을 보게 됩니다. 연락을 잘 받지도 않고 모든 게 귀찮은지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그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으로 기다렸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이사벨의 이상 행동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오면 곧 방학 기간이라서 학창시절의 마지막 자유시간이니 여행을 가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피곤하다며 자꾸 미루더라고요. 처음에는 한국에 다녀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약속했던 여행도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벨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한 번은 집에 가서 둘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저것 물어봐도 시큰둥하게 대답도 잘하지 않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벨의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계셨는데 가족들도 요즘 이사벨의 이상행동에 걱정이 많다고 하셨어요. 말도 없어지고 자꾸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 그립다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프랑스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사벨과 오랜 시간 대화를 한 결과 드디어 그런 행동의 원인을 알게 되었죠. 이사벨이 한국에서 겪은 일들이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말이죠.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거니? 난 프랑스에서의 삶이 너무 싫어. 한국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여기서도 잘 지냈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너가 한국에서 생활해보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한국에서의 삶은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이었어. 한국으로 가서 취직도 하고 그곳의 편리함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이해는 하는데 이곳에서 직장을 구해서 좀 더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가도 되잖아. 아니야, 난 당장 가고 싶다고.
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좋았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우울해할 필요가 있나 하고요. 이사벨의 가장 큰 고민은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느냐였어요. 오랫동안 무용만 공부한지라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밖에 나오지도 않고 집순이가 되어 있었대요. 저는 도대체 한국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푹 빠지게 되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사벨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갑자기 표정이 환하게 바뀌더라고요. 저는 이야기를 하나씩 들을 때마다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이 정도인데 직접 겪으면 이사벨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한국의 흡연 문화였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집에서도 당연히 흡연을 하고 길거리에서도 흡연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길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뒤에 사람이 오든 아이들이 지나가든 상관없이 담배를 피는데요.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도 그건 다 비슷해요. 늘 보던 장면들이니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던 건데 이사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한국에서는 흡연을 길에서 하기도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 먼저 확인을 한다고요. 만약에 사람이 밀집되어 있거나 아이들이 지나가면 골목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흡연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길을 지나갈 때도 쾌적한 공기를 마시며 다닐 수 있다고요. 특히 카페나 식당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찾기는 정말 힘들다고 했어요. 정말 그런가요? 신기하면서도 사실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해주는 말이니 당연히 거짓말은 아니겠죠. 한국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프랑스에서 너무 비교되는 상황들을 보니 정말 꼴도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학교의 도서관에서 깜빡하고 현금과 소지품이 든 작은 가방을 놓고 잠시 외출을 하게 되었었대요. 가방을 놓고 온 것이 기억나자 도둑 맞았을 거라고 거의 포기를 하고 도서관으로 갔더니 가방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느라 누가 가방을 가져가도 모를 텐데 말이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 한국의 학생들은 조심스럽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분실한 물건을 보관해주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고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도 않고 오히려 찾아주려고 노력한다고요? 이렇게 정직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사벨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화제를 돌려 한국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는데요. 하루는 친구의 집에 놀러 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의 입구부터 출입이 제한되어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말로는 그 아파트에 산 지 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도둑이 들거나 외부인으로 인한 어떤 사고도 없었다고 해요. 한국에는 이런 아파트가 꽤 많다고 합니다. 보안이 철저한 주거 문화가 부럽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활이 일상이신 한국인들은 이런 내용에 놀라는 제가 이상해 보이겠죠? 친구의 집 이야기는 계속되었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청 깨끗하고 따뜻한 바닥을 경험하고 왜 바닥이 따뜻하냐고 물어보았다고 해요. 한국은 바닥 생활을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바닥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난방기보다는 바닥 온기를 위해 보일러를 사용한다고요. 신발을 벗고 생활하기 때문에 먼지가 날 일이 거의 없어서 쾌적한 실내 공기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히터를 켜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엄청 건조하고 집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한국의 실내는 그렇게나 따뜻하고 온기가 느껴진다니 정말 경험해보고 싶은 순간이었죠. 이사벨 친구의 집에는 최신식의 큰 사이즈의 TV와 생활가전, 그리고 주방가전이 집안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친구의 집에서 족발을 주문해서 음식을 배달해 먹고 원두를 택배로 배송시켜 집에서도 카페에서처럼 향이 좋은 커피를 내려 먹는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내용들을 이사벨은
끊임없이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였나? 정말 이런 나라가 있다는 말인가? 의심은 계속 들었지만 이사벨의 표정과 말은 진심이었어요.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이사벨이 프랑스로 돌아와서 우울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와 여행을 하기로 한 것도 한국과 너무 차이가 날 것이 분명하고 여행하면서 불만이 계속 생길 것 같아서 그냥 가고 싶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라고 자부하고 살았었는데 한국과 비교해보니 말도 안 되게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사벨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사벨, 정말 너가 말하는 한국이 그렇게나 좋아? 당연하지. 너도 한국에 갔다 오면 나처럼 힘들어질지도 몰라. 그 정도로 한국에서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하지. 우리 그럼 이번 여행을 한국으로 갈까? 정말이야? 난 대찬성이지. 우리 빨리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자. 이사벨은 흥분하여 빨리 한국으로 가자고 보챘습니다. 한국에서의 몇 개월간의 생활이 그렇게도 좋았나 하는 생각에 난감하기도 했지만 이사벨의 말에 저도 한국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국 여행 일정을 짜고 출발하기로 했어요. 긴 비행의 끝에 도착한 한국은 정말 별천지였습니다. 최첨단의 시설들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깨끗한 공항과 거리는 태어나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사벨의 말이 사실이었어.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구나. 저는 또 놀란 게 소매치기 걱정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곳에 설치된 CCTV와 보안으로 인해 소매치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높아 그런 일들은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열차나 지하철도 연착이 없었고 자동화되어 있는 모습에 미래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사벨이 다닌 학교와는 거리가 좀 멀었지만 홍대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했다면서 이사벨이 이쪽에 숙소를 잡았어요. 그 숙소는 이사벨과 같이 학교에 다녔던 친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이라 비용도 조금 절약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사벨을 아는 분들이 계시니 안심이 되었어요. 이사벨과 이동을 할 때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였는데요. 많은 노선과 타는 곳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하철을 탈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왔답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깨끗했다는 거고 시끄럽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은 스크린도어였는데요. 정말 안전해 보였고 역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어요. 특히 화장실에 갔을 때도 계속해서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가 계셨고 관리를 하며 깨끗이 해주시는 것이 보기 좋았어요. 손을 씻는 곳도 아이들을 배려한 낮은 개수대가 있더라고요. 모든 부분에 사용자의 안전과 편리함을 생각한 포인트들을 보았습니다. 계속 놀라움의 연속으로 어안이 벙벙한 저를 보더니 이사벨은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며 더 놀랄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진짜 한국은 무슨 나라인가요? 저는 왜 이제야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을까요? 숙소에 도착해서 이사벨의 친구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릴 겸 친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맨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일반 가정집 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가정집에서 도어락을 쓴다고? 열쇠가 아니고. 저는 이런 도어락은 큰 호텔이나 엄청 부잣집들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보기 힘들답니다. 실제로 이런 도어락을 보다니. 이사벨이 말해주기를 한국의 대부분의 집에는 열쇠가 아닌 도어락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도 많이 봐서 이제는 놀라지도 않는다면서요. 처음엔 너무 낯설고 이상했대요. 집으로 들어가니 바닥이 정말 따뜻했어요. 이사벨이 프랑스에서 저에게 해주던 말들을 현실로 겪으니 이사벨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미안해졌습니다. 좋았던 것은 집안 공기가 따뜻하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집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죠?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니는데도 전혀 발이 시렵지 않고 오히려 계속 맨발로 있고 싶었죠. 집안에 신발을 벗고 돌아다니니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쾌적했습니다. 프랑스의 바닥과 정말 비교가 되더군요. 그곳에는 이사벨의 친구 지은이도 있었어요. 지은이와는 이사벨과 영상통화를 할 때 몇 번 보기도 해서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알고 보니 지은이의 부모님이시더라고요. 지은이의 부모님은 갈비를 준비했다며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짭조름한 간장과 달콤한 설탕의 맛이 느껴지는 양념이 아주 잘 배인 갈비였는데요. 한 입 베어 물자 부드럽고 촉촉한 갈비살이 입안에서 녹더라고요. 육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저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맛을 보자마자 갈비와 사랑에 빠졌죠. 같이 먹었던 김치도 처음에는 손이 안 가더니 맛을 보자 계속 젓가락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한국에서의 첫 식사는 완벽했어요. 한국의 음식은 프랑스에서도 맛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갈비와 김치가 있다면 바로 갈 생각이었답니다. 한국의 음식에는 아무 관심도 없던 제가 이렇게 한국 음식에 푹 빠질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어요? 혼자 여행을 왔다면 또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친구와 같이 오게 되어 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간식거리를 사러 밖으로 나왔는데 상점이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놀랐습니다. 편의점이라고 하는데 주택 곳곳에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늦어서 내일 날이 밝으면 가자고 했지만 이사벨은 한국은 밤늦은 시간에 다녀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말해줬어요. 프랑스는 어두워지면 한적한 길을 다니는 게 매우 위험한 일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도 길을 다니는 게 신기하긴 했죠. 편의점엔 정말 5만 가지 물건이 다 있었는데요. 미리 생필품을 사놓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편의점에 와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24시간 동안 영업을 하는 곳도 꽤 많다고 하니 진짜 저에게는 별천지가 맞았습니다. 숙소 앞에는 작은 공원이 있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보였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 벤치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등 낮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는 것을 보고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한국의 모습을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많이 놀라워하셨어요. 고층 건물의 화려한 불빛과 많은 사람들이 밤에도 나와서 편하게 즐기는 모습이 생소하셨다고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어느 나라도 밤에 돌아다니는 건 언제 범죄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죠. 정말 한국에서의 여러 경험들은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었답니다. 저는 프랑스로 돌아와 이사벨의 행동이 이상해진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한국에서의 생활과 너무나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멋진 건물을 본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을 겪으며 정말 행복했었답니다. 한국 여행을 하면서 감동적인 일화가 있었는데요. 길거리에 킥보드 같은 것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을 봤는데 앱을 통해 결제를 하고 타는 거라고 하더군요. 곳곳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는데 바퀴들이 모두 달려있는 것을 보고 신기했죠. 왜냐하면 프랑스는 저렇게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는 것들은 부품을 빼서 훔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용 후 제자리에 두는 것도 신기했지만 고장내지 않고 훔쳐가지 않는 것이 더 신기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 때문인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예절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까지 한국은 제게 부끄러움과 놀라움을 주었어요. 저는 한국에 오면 박물관에 가보고 싶었는데요. 광화문으로 가면 박물관 3개가 모여 있다고 해서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박물관은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물로 웅장하고 외관이 굉장히 멋졌습니다.
박물관을 둘러보는데 사람이 많아서 소매치기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관광객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관람을 하고 있더라고요. 프랑스의 치안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한국은 그런 걱정이 없더군요. 또 한 번 프랑스와의 수준 차이를 몸소 겪었습니다. 한복을 대여해주는 곳도 있어서 한복도 입어볼 수 있었는데요. 뭔가 번거로운 듯 하면서도 정성을 다해 입어야 하는 옷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양한 디자인의 한복을 보면서 무용할 때 한복을 입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 생겼는데요. 프랑스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가 팍팍 생기더라고요. 프랑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사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벨, 나도 프랑스에 가면 너처럼 우울해질 것 같아. 어떡하지? 뭐라고? 이사벨은 깔깔대며 웃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으로 가서 취업을 하고 싶다는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궁금해졌고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싶다는 의지에 불탔어요. 우리는 지금도 한국으로 가기 위해 서로 준비해야 할 것과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답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프랑스 여대생들의 한국 여행기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